네, 북토크에 오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사계절 꽃 따라가기, 주변에 핀 10가지 꽃들의 스토리텔링으로 책을 내신 숲해설가 황영심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하게 되었고요. 뜻깊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기도 하지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요. 네, 굉장히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전혀 이 숲과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을 가지고 제1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세요. 공동주택 관리 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하고는 좀 뭔가 이 힐링이 되는 자연과 가연 이런 느낌이 물음표가 가시는 분이세요. 제1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면 거의 10년 넘도록 제2의 인생인 숲해설가로서의 삶을 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인생인 제3의 인생을 작가의 삶을 살려고 브런치 작가까지 도전하셔서 바로 한 방에 되신, 제가 한 방에 되신 분 잘 못 보는데, 저도 몇 점 몇 킬로 해서 된 사람인데, 한 방에 되셨어요, 한 방에. 그래서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와, 이게 실력가신가 보다. 숨은 고수가 여기 계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브런치 작가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기 때문에, 뭐, 이거 한 번에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보통 허락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 쉽게 가셔가지고, 어, 정말 내공이 많은 분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사적인 모습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게 많지만 우리가 정말 60이 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생을 진정으로 배워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어떤 강의를 해주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40분 정도 아마 진행이 되실 거고요. 나머지 20분은 궁금한 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하시는 거, 궁금한 거 해결하는 걸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이수희 작가님은 브런치 떨어지셨다고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좋은, 이수희 재밌는 작가님, 멘트네. 음.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소개받은 저기 황영심입니다. 이제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이거를 들으시는 그 열정도 감사드리고 엄청 금요일 저녁은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 날인데 이렇게 일부러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1시간 동안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뭐 책을 쓴 뭐 이유는 없겠지만은 쓰는 과정이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대해서 그 끝에 숲해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다 그러시니까 숲해설가에 대해서 또 좀 이거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지금 소개해주신 남궁기순 박사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여기 책까지 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는 이제 그 남궁 대표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작년 때쯤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쓰고 계신다는 거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만날 때는 글을 다 안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옆에서 따라서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은 저희랑 같이 공부할 때나 친구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시대 흐름에 굉장히 빠르셔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어느 사이에 저렇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쫓아가기는 한참 멀었고 거기까지 가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지금 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까 있었던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이게 한국지식문화원의 그 권 대표님 아직 안 들으셨죠? 네, 아직 안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들으셨죠? 그 제가 그 책을 그 내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좀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그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마음에 들게끔 책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이렇게 좀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글 쓰는 거, 제 책 같은 게 사진 반, 글 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굉장히 사진 편집하는 것도 좀 힘들고 뭐 저희가 찍는 것도 좀 힘들었지만은 그 구성하는 게 편집하시는 게 좀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저하고 좀뭐 실갱이를 좀 엄청 많이 하시다가 마무리의 끝에서는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굉장히 좀 마음에 들게끔 좀그 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누누이 감사는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대표님, 권 대표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책을 받은 지가 한 20일 됐나요? 20일 좀 됐는데 대충 책을 보시면은 좀 칼라라서 좀 이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글씨만 있는 것보다도 화려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이게 좀 허접한 책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화사하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책을 보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음, 그것만 가지고도 좀 이렇게 뭐 그 글씨도 굉장히 크잖아요. 간격도 크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받을 때는 왜 이렇게 글씨가 크나 이렇게 글씨는 11포인트 줬거든요. 근데 행간 같은 게 좀 커서 좀 걱정을 했더니 뒤에 생각하니까 전자책을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행간이 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이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게 이제 주 판매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간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또 눈에 익어서 좀 괜찮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그 숲해설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숲해설 이렇게 12년 정도 했는데 그 한 3년 동안은 제가 그 낮에 일하고 저녁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숲해설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 그리고 숲해설이 내일 하려면은 오늘 가서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나무나 자연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리고 오늘 있던 게 내일 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날 꼭 가봐야 돼요. 스페셜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이렇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제가 스페셜은 좀 그만두고 지금은 그 동기들끼리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산에 가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한 반 정도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은 거의 다 퇴직하셔갖고 이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 저는 이제 그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끈끈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조퇴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좀 동력도 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올해 전자책을 그 세 권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전자책 세 권을 이렇게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해요. 제가 막 하루 만에 써버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좀 집중해서 집중해서 쓰기는 썼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막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이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많아서 내년부터는 이 전자책도 정말 정성 들어서 한 권 한 권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저도 두 권을 냈거든요. 두 권을 냈는데 공저도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그 짧잖아요. 이렇게 한 40페이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자책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근데 뭐 이런 책은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브런치 이제 작가로도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는 그 아마 브런치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든 저는 한 번에 어쩌든 간에 됐어요. 한 번에 돼가지고 저기 남궁민수 대표님이 저 뭐 실력이 있다 그랬는데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때는 아마 브런치에서 어떻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브런치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가 제일 먼저 제게 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 브런치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계속 공유해주고 좀 그런 게 좀 자극도 되고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그 블로그를 잘 못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특성이 있기는 있을 건데 저는 아무리 블로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블로그가 좀 안 되더라고요. 글 쓰는 게 블로그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소심해서 그러는 건지 글씨도 크게 쓰고 이렇게 뭐 컬러도 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는 그냥 제가 안 하고 브런치에다 글 써가지고 그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작보다는 좀 정서된 글을 좀 써야 되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이게 막 다작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그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좀 어수선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계획적으로 좀 차분하게 좀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겠는지 좀 그렇게 좀 다듬어 보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제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글 쓰는 시간이 이렇게 그 길지는 못해요.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밥 먹고 그한 9시나 10시 될 때부터 한 12시까지 보통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 그 올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아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끝나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막 5시간, 4시간 자도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아프고 그랬는데 책을 딱 끝나고 그러니까 잠도 잘하고 병원 갈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책 한 권 내는 게 스트레스는 좀 받기는 받나 보다 는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뭐 골방에 들어가지고 뭐 엄청 고생하시고 쓴다는데 이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쓰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제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도 있었을 건데 이제 좀 차분하게 올해는 내년 2013년도에는 올해 12월 달에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 글 쓰는 생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정리된 어떤 스타일로 글을 써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속에는 뭐 거의 다 제가 책을 썼던 게 권 작가님하고 거의 다 연관이 돼서 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직장도 지금 현재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좀 없고 그래서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시간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제가 사계절 꽃 따라가기 이게 그거를 썼는데 다른 일반 책하고는 좀 다르게 그 살인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어제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책 갖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다들 안 믿어요. 내가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그리고 되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안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내가 찍었다고 다 말을 해도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글을 쓰려고 생각했던 데가 작년 한 가을 때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하소가 좋아야 되니까 그걸로 찍어갖고 책 못 낸다고 카메라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그때부터 사진을 지금 나와 있는 책에 있는 사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사이에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소가 일단은 좋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은 핸드폰이 뭐 카메라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계속 항상 그 손에서 안 놓치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눈에 띄기만 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어떤 꽃이 되든지 일단 찍어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을 촬영해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꽃을 좀 화일에다가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옮겨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틈나는 대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갖고 식물에 대한 이제 글을 거기다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모았어요. 모은 게 올해 봄까지 모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글을 쓰면서 모으고 또 사진이 이제 뭐 여름 같은 데는 사진이 없는 계절 거는 이제 글만 써서 모으고 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계절이 흘러간 대로 뭐 봄 되면 봄 사진 찍고 여름 되면 여름 사진 찍고 엄청 부지런히 아무튼 부지런히 엄청 떨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집안일도 거의 많이 내팽개치고 아무튼 좀 그랬어요. 집안일도 좀 다른 식구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좀 가능하긴 했는데 뭐 그때는 내가 우선 급하니까 제가 1년 안에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암묵적으로 제 자신한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다음에 가을부터 하면은 그 사진이 여름까지 다 하면은 한 바퀴 삥 돌면 사진이 나오니까 제가 1년을 걸쳐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면서 사진을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았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화일에다 이렇게 굉장히 모았거든요. 지금도 화일에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계절별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쉬운 거는 금방 아는데 저희들도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놓고 보면은 섞어져 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같은 열매를 찍어놔도 이게 얘가 이름이 뭐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일에다가 이렇게 잘 모아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어쨌든 간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꽃을 보이는 대로 다 찍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을 잡았던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잡았다면은 좀 느슨해져가지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딱 이렇게 1년을 잡아놓고 하니까 바쁘게 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거 못 만드는데 어떤 분이 뭐 순식간에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참 재주도 좋으신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책을 이렇게 줬는데 밥 먹은 사이에 식당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거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걸 또 사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우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큰 목차 제가 처음에 책을 제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이 책을 이제 다 편집하기 전에 추리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주제를 제가 못 정했어요. 무조건 사진을 찍고 글만 모았지 이게 주제가 없다 보니까 글도 이렇게 어떤 나무는 이런 식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주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정하고 목차를 정한 다음에 글을 써야 된다는 거 기본 원칙을 제가 그거를 이게 간과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한 아무튼 좀 마이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글은 엄청 많이 썼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얘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진짜 글을 쓰려고 생각하면은 주제를 정해놓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이 책은 목차 이렇게 사계절로 나눠가지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교수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상대로 쓰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깝게 이렇게 그 아파트 하단, 그다음에 내가 동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꽃,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는데 지금 제가 사는 구역하고 제가 일하는 곳, 그 구역하고 이제 평일날은 그 두 구역에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약간 좀 더 밖으로 나가서 서울 거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책 여기 썼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라는 게 이게 그 기온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은 뭐 여기 있는 꽃이 대다수가 서울 어디도 다 있고 경기도에도 다 있고, 여기 꽃은 거의 흔한 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꽃 안 봐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봤는데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이름도 좀 못 불러주고, 그래서 그 작은 애들은 우리도 그 사람도 하찮은 사람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꽃들도,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밑에 있는 애들 꽃, 바닥에 있는 꽃들, 좀 그런 애들 몇 가지 좀 추리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도 좀 이름을 불러주고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추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처음에 모집할 때는 여기 떼어놓고 이제 일단은 아무튼 산에 들어가서 그 있는 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빼면서 산에 들어가서 있는 꽃은 다 뺐거든요. 제가 이제 산과 이제 뭐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이제 그런 데 있는 꽃은 빼고, 또 교목이 이제 뭐큰 나무가 교목이라 그러잖아요. 또 감목은 좀 우리 개나리나 뭐 그런 애들 감목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애들 중심으로, 그래서 쉽게 우리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목 중에서도 이제 열매를 중심이냐, 저 꽃의 중심이냐, 그렇게 이제 나눠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하면서 꽃을 중심으로 나눴거든요. 이제 꽃이 뭐 열매, 나무가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일고 하는데, 이제 꽃이 봄에 피는 꽃은 봄에다 넣고, 열매를 중심이 아닌 이제 여름에 피는 꽃은 여름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눴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꽃들 중에서 이제 그 쓸데게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향이면은 어떻게 해서 배추향이 되고, 배추향이 뭐 우리 향기를, 제가 자연 이름이 배추향이거든요. 이게 그 한국에서 가장 향기가 굉장히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서양 이렇게 그 꽃들이 많은데 여기 가장 한국적인 꽃, 배추향 같은 거랄지 이제 그런 애들을 이야기 곁들여가면서 뭐 속에 들어있는 전설도 뭐 전설이랄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랄지 그런 거를 중간중간 다 곁들여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그 책 속도 이제 문학작품 소개 같은 데 보면은 문학작품 속에 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등장하는 꽃들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마타리 같은 꽃은, 마타리 꽃도 지금 아파트 안에서는 마타리 꽃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밖에 나가면 공원 같은 데가 마타리 꽃이 많아요. 노란 마타리 꽃. 그런 애들은 그 황선호님의 소나기 같은 데서 마타리 꽃 많이 나오잖아요. 마타리 꽃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책은, 그런 애들은 약간 좀 적게 나와 있어도 많이 안 보여도 그 문학 속에 나와 있는 이름 그런 애들은 좀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이제 양념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생강나무 이렇게 산수유 나오고 생강나무가 비슷한데, 그 생강나무에는 김유정님의 그 동백꽃이랄지 그런 곳에 생강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랄지 그런 얘기를 이제 책 속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제 너무 지루할까 봐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는 꽃이 뭐 35가지 꽃이 나와 있고, 여름 36가지, 가을에 19개, 겨울에 7개에서 한 근 100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나온 애들 하면은 한 150가지 정도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꽃은 그것도 얼른 대답하기에
꽃은 언제가 가장 많아? 그러면은 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꽃은 여름에 가장 많아요. 그 아래에 있는 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에 있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없는 대신에 바닥에 있는 그 꽃들, 이제 그런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제가 저녁 되면은 이렇게 좀 목이 잠겨가지고, 그리고 제 책 제일 첫 페이지에 큰 개불알 풀이 나와요. 이게 지금 큰 개불알 풀이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집이 탄천 옆인데 그 영하 7도? 제가 올 겨울이겠죠. 그러니까 음, 영하 7도에 제가 탄천을 갔는데 탄천에 이런 꽃이 다 피어 있어요. 영하 7도에서도. 근데 우리가 뭐 작은 고추가 맵다고도 하는데 그 큰 꽃은 일찍 안 펴요. 이렇게 가장 작은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 지면이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속에서도 복수초 같은 것은 눈 속에서도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그러듯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정말 강인한 애들, 그게 제 첫 부분에 얘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제가 그 큰 개불알 꽃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해 놓은 거 한번 제가 읽어볼 때 꽃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들이나 길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다. 마른 풀숲 사이에 작은 꽃망울을 내밀고 있다. 열매 모양이 개 불알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모양이지만 예쁜 꽃의 이름이 너무 불편하다고 요즘은 봄까치꽃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다. 꽃자루가 길고 연 보랏빛 네 갈래 화관을 드러내고 잎과 줄기 전체에 잔뜩 털을 달고 피어난다. 일찍 피어나는 식물은 다들 온몸에 털을 달아 추위에 몸을 보호한다. 가지가 갈라지며 옆으로 자라거나 비스듬히 서며 잎 겨드랑이에서 한 개씩 꽃이 달린다. 우리가 흔히 보는 꽃은 큰 개불알 풀이지만 이보다 꽃이 훨씬 작은 연분홍빛 꽃잎을 피우는 개불알풀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엄청 작은데 이보다 더 조그만 그 분홍색 꽃이 있어요. 근데 개불알풀이라 한다.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이 백개 속에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간지를 제가 넣으면서 봄, 여름, 가을 간지를 하나씩 넣으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꽃을 이렇게 이제 봄꽃 소개하고 여름꽃 소개하고 가을꽃 소개하고 했는데 제가 그 가을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찍은 거예요. 우리 애기인데 우리 손주 애기 우리 애기인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제가 옆에다 글을 달았거든요. 아이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가을 낙엽은 그 안에 추억을 남겨준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그 여기가 좀 낭송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제가 그쪽에 가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미 닮은 모습으로 이어가길 희망하며 파란 하늘에 하얀 솜털 구름이 떠 있고 여름 내내 풍성해졌던 나뭇잎들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진다. 지천에 깔렸던 화려한 꽃들이 자리를 내주려 한다. 화려한 생을 살았던 꽃도 즐겁진 삶을 살았던 잡초도 자신과 닮은 유전자를 쑥쑥 키워가며 미래를 꿈꾼다. 튼실한 열매는 어미의 유전자와 닮은 씨앗에 미래의 희망을 담아 더 나은 자손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광합섬을 열심히 했던 나뭇잎들도 벌레들에게 조금씩 양식을 넘겨주며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한다. 하나씩 떠날 준비를 한다. 떠남은 곧 돌아올 미래가 잉태됨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서서히 어미에게 떨어져 나가지만 어미가 살았던 대로 또 그렇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지를 집어넣고 이제 꽃을 이제 가을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제 줬는데 그 친구들이 뭐 저녁에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이 쉬워서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안경 쓰고 그 뭐 책상에 앉을 필요도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살살 넘기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책에 대한 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 이따 질문을 이따 받으면서 할까요? 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숲해설가 궁금하신다는 분이 많아서 숲해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먼저 얘기하고 뒤에 질문을 받을게요. 그럼요. 그 제가 숲해설가 한 12년 됐는데 그 이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그 생태, 그 이제 자연 이게 일단은 그 숲해설가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 안 하면은 이렇게 숲해설가를 못 하거든요. 오늘 피었던 꽃이 그 내일은 없어지고 내일 없던 꽃이 모레는 피고, 아무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설가들은 그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해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문화해설 하신 분 같은 분들은 뭐 오래 있거나 10년 있다 가나 항상 경복궁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하기가 좋은데 숲해설가들은 정말 발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거든요. 근데 숲해설가들은 되게 이렇게 그 나무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생태랄지 그에 담아있는 그 소양과 지식 같은 거, 자연 가치관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도록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이 꽃이 뭐 이거 나무는 뭐 어떤 꽃이고 잎은 뭐 차례가 어떻고 잎 차례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에 스페셜가는 근본 스페셜가는 아니고 그 이렇게 자연 환경운동, 이게 인간이 그 숲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좀 더 인간하고 숲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숲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 숲해설은 그 서울에는 6개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이렇게 숲해설가 양성기관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저는 한국 숲해설 협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한국 숲해설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요. 이게 전국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서울에 6개 있는데 국민대학교가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거기도 있고, 숲연구소도 좀 있고, 몇 군데 이렇게 6군데 있는데 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근데 이제 그 좀 제약이 있는 게 저 들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숲해설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진짜 좀 뭐하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3대 1이었어요, 대수가. 내 돈 내고 들어가는데 3대 1을 뚫고 들어가서 또 공부를 6개월 동안 170시간 하고 실습 30시간 하고 또 끝나서 시험 70시간, 70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산림청 인증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기간이 많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즘은 숲을 좋아하고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거기다 해설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숲해설가들이 그 남자분들은 퇴직해 갖고 많이 오셔요. 퇴직해 가지고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교육 받고 제2의 인생을 숲해설가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뭐냐, 산림 치유 지도사라고, 그게 이제 숲속에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그, 그 산림 치유하신 분이 다 어디 수목원이나 다 있어요. 휴양림에 가면은. 그러면 내가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숲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 호흡하고 마시는 거 그런 거를 지도하신 분이 치유사가 있어요. 일단은 숲에서가 되면은 치유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유치원. 유치원은 또 일반이라고 좀 틀리잖아요. 유아들, 네, 그 유아숲 지도사라고 있고, 또 그 산에 그또 이렇게 그 숲길 등산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안내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이렇게 방면으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셔요. 자기 적성대로 가시는데, 저희 동기 분들은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저는 이제 일 있어서 안 한 사람 빼놓고, 그리고 뭐 그냥 그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일하고자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일을 하셔요, 지금. 한,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70도 넘으셨는데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능력이 추출하시니까 그러죠. 뭐 이런데 이제 뭐 언어 같은 게 많이 되면은 뭐 2개, 3개 되면은 좋고, 이제 언어가 이제 좀 잘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목원 같은데 계시고, 지금 뭐 저 친한 애들이 그 남산 같은 데랄지 안산이나 남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셔요, 활동을. 근데 여자분들은 대개가 그 일찍 들어오시기 때문에 20대부터 들어와요, 대개.
20대, 30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한 50대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시고, 60대도 하시는데, 조금 이제, 60대 되면 조금 이제 하죠. 체력도 힘들어지시고, 좀 부지런해야 되고, 좀 그러기 때문에, 60대까지는 가는데, 아무튼 여자들은 좀 나이가 많아지면은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딸리고, 이것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페셜과 협회 같은 데는 네트워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취직하는 데 좀 편리하고 그 협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뭐 개인이 모집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조합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일을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아무튼 다 하셔요. 내가 하기 싫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아무튼 저희 동기들 중에도 다 하셔요.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일하는 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좀 페이가 좀 적어요. 근데 일단 본업이 이제 좀 그래도 페이가 더 좋으니까 이제 본업에서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조금 이것만 갖고는 힘들죠. 자기 생계 유지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고 남자분들 이제 용돈 삼아서 하시고 이제 그렇게 제가 어디 가서 얘기 들었는데 한 취직해가지고 하시면은 보통 10개월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하나? 10개월 계약해가지고 하시고 보통 1년 퇴직금 때문에 1년 안 쓰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 또 스페셜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보통 10개월 계약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셔요. 시간이 많이 돼가니까 제가 한 40분까지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셜이든지 책 넣는 과정이랄지 그런 뭐 저한테 궁금한 거랄지 그런 거 있을지 좀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 뭐, 되게 진짜 스토리텔링 해주듯이 진행해 주셨고요. 또 스페셜가의 궁금한 것들 이렇게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몇 가지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뭐냐면, 하찮은 사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식물도 정말 쓸모없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인간도 똑같은데 식물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면서 식물을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뭐 진솔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희 작가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요거 공유하면 조금 내리고 우리 작가님 얼굴 크게 좀 봤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는 뒤에 더 뒷부분 없으시죠? 네네. 네, 뒷부분 화면 없으셔, 이제. 화면 공유, 제가 지금 얼굴이 중지해주시고. 너무 네. 홍조가 아니, 너무 빨개져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화면 바탕을 붉게 해드렸나 봐. 아니 지금 내가 난방을 지금 엄청 내가 목이 잠길까 봐 난방을 엄청 틀었더니 아, 얼굴이 너무 네. 빨개져서 난방을 끌어가지를 못하고 있네 지금. 예, 한숨 돌리고 오세요, 그러면. 예? 너무 뭐 이제 더우시면. 다 끝나가니까. 아, 그래서 네네. 난방비 화면, 아깝다고 계속 안 틀다가 네네. 목 잠길까 싶어가지고 난방을 완전히 틀었더니 이제 완전 이제 네, 더우시죠. 화면 공유 찜질가 이거 됐어요. 중지해 주시고, 네. 네, 전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네, 이소희 작가님 먼저 제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아무나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진지하게 들으셨으니 진지한 답변, 듣고 싶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유, 먼저 1년이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드리죠. 이소희 작가님은 전번에 한번 뵀잖아요, 저희가. 근데 못 뵀는데 뵀어요, 저는. 응?
못 아, 뵀어요, 그때 저는.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셨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얼굴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너무 오래, 이게 주물로 오래 봐서 그렇구나. 예, 줌으로 자주 뵈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얼굴을 꼭 나는 계속 본 얼굴. 줌으로 봐서 그렇구나. 아유, 나는 네네. 엄청 친하게 그냥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에요. 아유, 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아무튼 제가 엄청 이렇게 제가 아동 책은 아직 잘 못 봐가지고 제가 아동 뭐 서평도 그런 거 써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서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그 얘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서평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서평을 처음에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서평이 뭔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이틀을 찾았어요. 서평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서평이 뭔가를 겨우 이제 알았는데 그 뭐 책을 또 쓰는 방법이 이소희 작가님은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 서평을 이제 누구 써야 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뭐 작가님처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들었어요. 다른 분들 다 잘 쓰셨는데 그 작가님 굉장히 애정이 묻어나게끔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제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 써먹었어요. 네. 네, 우리 이소희 작가님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 황영심 작가님께서 이소희 작가님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예. 저는 우리 황영식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제가 우리 공저로 배워가지고 황영식 작가님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글 네. 쓰는 스타일이시나 말씀하는 스타일로 비춰서 이렇게 인품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이제 강직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이런 게 참 묻어나요. 아이고 1년에 감사합니다. 1년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쓰는 과정이 말이 1년이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맨 보통 처음에 글을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맨 처음 글을 쓰실 때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 음, 특별한 계기가 아 있으실까? 예. 보통 아니 우리가 제가 글을 쓸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별로 글을 쓰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저는 제가 작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올해 이 책을 쓰면서 브런치에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일이고 그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제가 좀 일단은 제가 그 자연을 좋아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갔다 오면은 제가 카페 같은 데다 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 음. 여행 후기 같은 거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쓰면은 사람들이 되게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글을 잘 쓴다고. 근데 잘 쓴다 해도 나는 이제 보통 그냥 쓰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무튼 읽으시면 잘 쓴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일하는 데서도 그 나보다 뭔 좀 중요한 얘기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로 하면은 뭐 사투리 쓰고 이게 별로 말투가 별로 안 이뻐서 별로 그러니까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사투리를 좀 써가지고 이게 설득력이 좀 적는데 글로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거기가 읽으면은 그냥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분들이 그 글을 좀 뭐 대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써주면은 좀 고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쓴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일에다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글이 많아져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럴 게 아니라 뭐 이왕에 정리하는 거 책으로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내가 작가에 돼야 됐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브런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음. 모르겠어요. 저 브런치가 아직 정확하게 제가 오래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브런치를 넣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브런치 뭐 2번 떨어지네, 3번 떨어지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그냥 넣었는데 브런치 됐어요. 뭐 이튿날인가 됐다고 왔더라고요. 넣었는데 다음 날인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이거 내가 또 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진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글을 써도 작가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글을 써서 좀 이렇게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음, 네. 왜 사라졌지? 여기도 올라왔어요. 예, 다시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왜 아, 공유 중인데? 공유 일부러 하신 거예요? 공유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공유 안 돼 공유를, 있나요? 아니, 아, 공유를 공유를 중지하신 게 아니라 중지하셔야 돼요. 네. 켜셔가지고. 지금 됐죠, 이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아직까지 제가 뚜렷하게 뭐를 대해서 써야 되겠다 할지 그런 것은 아직 이게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머리를 좀 정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작을 말고 저는 다작을 안 하고 싶어요. 내 글이 정말 볼품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는 좀 안 보고 싶어서 정서를 해서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 좋은지, 그 방법이 다작을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거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PPT가 보이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이거 서툴러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이소희 작가님은 여기에서 질문한 걸 이제 끝으로 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 강의 들으시면서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해주실까요? 우리 권스키 작가님은 저기 핸드폰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열렬한 팬이 있다니, 그죠? 혹시 하하하, 예.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책이 사실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야생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근데, 이게 책을 이렇게 본 순간, 너무 화려하니까, 겉표지가. 어머, 이렇게 네. 요즘도 이렇게 화려하게 책을 빼는 데도 있네. 권 작가님이 그렇게 빼셨어요. 그러게요. 아름다워. 좋잖아, 이거 아주.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 좋습니다. 근데 책을 딱 이렇게 펼치는 순간, 제가 다는 못 읽고요. 앞에 봄 부분만 읽었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음,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되기로는, 이 책을 제가 늘 끼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음, 굉장히 관심 가지는 부분이었는데 딱 적당하게 알아야 될 부분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음. 저는 참 이게 이 책이 참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 뵙고도 싶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네, 숲해설가를 막 퇴임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숲해설 그거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땄어요. 네, 따서 주말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음. 저도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엄두가 안 나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음. 많은 사진을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또 찍으셨다고 하니까 더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또 주택관리사라는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근접하기 어려운 직업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체급도 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은 또 책까지 쓰셨다고 하고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뭔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그 목표의식도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거기 낭송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잘 아시나요? 너무 예, 얼굴 감사드립니다.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낭송하셨죠? 그리고 음. 제가 여기는 제가 줄을 조금 그어가면서 읽고 있거든요. 글을 예. 이렇게 그 색깔로 이렇게 입혀가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꼭 소개는 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예. 음. 다 못 읽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어느 정도 읽으면 꼭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없이 그냥 네, 네, 평가로 네,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 완벽한 거죠? 질문이 없어. 근데 정경민. 서울에서는 어디로 저기를 가셔요? 서울에 아까 남산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숲에서 하는 곳이, 숲이 있는 곳은 다 해설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지방도 지방으로 가시고요. 가고요. 예, 어, 지방도 가시는 분 많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뭐, 제주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으시면은, 그 숲해설 하시러 제주도로 가서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주말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겠네. 뭐,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같이 살기 싫으니까 저기 떨어져서 홍천에 가 사신 분도 계시고, 아유, 멋진 말이네. 그런 분도 계시고, 가지가지. 네, 좋은 방법. 좋은 방안인 것 같으네요. 예, 좋은 예, 아무 방안. 좋아요. 네, 네. 약간씩 떨어져서 주말마다 오게끔 그런 분이 계시고. 네, 한 가지만 인생의 여쭤볼게요. 지혜가 한 가지만. 묻어나네. 또 한 한 가지 더? 가지만. 네네. 예, 서울에서 숲해설가를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근데 수월하게 따면은 어디서 실력을 보충을 할 겁니까, 그거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정서랑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잘 맞는데 많이는 아는데 이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 나무 되고 이름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그 나무 이름을 얼른 줄 잡아서도 1000개는 더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나 시골에 살아서 자연과 접해서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숲에서라고 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음. 1000개 나무를 다 알고 그거에 딸려 있는 나무만 아는 게 아니라 나무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이게 지식만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은 나무에 대한 이런 사랑이 묻어나서 그 똑같은 이게 시야가 틀려요. 같은 낙엽을 봐도 보통 사람하고 보는 거하고 숲에서가 보는 낙엽하고 틀리는 다르겠죠. 거죠. 예, 그 눈이 그러겠죠. 달라지니까 오래될수록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따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공감하면서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유대관계 하면서 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런 눈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쵸. 네, 네. 아까 국민대 말씀하셨는데 국민대도 현재 있어요. 숲해설가 협회가 국민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숲해설 협회는 협회가 따로 있고, 양재동에가 있어요. 숲해설 협회는. 그리고 국민대에는 평생교육원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6개월 교육하거든요. 숲해설 협회는 그 협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거기서 교육장도 있고, 교육시키니까. 예. 그 텔레비에 나오시는 뭐 교육하는 교수님들이 박병문 교수님도 뭐 동물농장인가? 그런데 맨날 나오시면 거기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수님들이 거기다 선생님 하셔요. 거기 교수 하신 분들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알겠습니다. 숲 해설가가 되고 싶으신 분. 뭐 그냥 스펠가 되고 싶으신 분. 꽃 이름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소양과 해서. 가치관을 갖고 나무와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권경민 작가님이 손을 아까 번쩍 드셨습니다. 네. 책을 우리 편집한 편집자로서 여러 가지 편집자가 아니라 발행인입니다. 발행인. 발행인, 예, 편집자 발행, 발행. 발행인입니다. 예. 아유, 대표님 우리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인기가 제가 짱이에요, 요즘에. 우리 황영심 작가님, 우리 작가님이고 저작권자잖아요. 그죠? 저작권자고 저는 발행인입니다. 그죠? 발행인? 네. 발행인이고 이거를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컨플릭트가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 no matter what happens 어쨌거나 결과를 내야 된다는 주의고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황영심 작가님은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완벽주의자세요, 완벽주의자. 우리 오, 황영심 작가님 완벽주의자고, 아, 저는 다 필요 없어. 일단은 저질러 놓고 가는 거라는 주의예요. 어, 근데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둘이 만나서 굉장히 환상의 조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우리 제가 작가님 작업하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음, 정말 꼼꼼하시고 왜냐면 저도 책을 여러 권 써봤기 때문에 그 원고 초고를 보면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고 그게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발행인의 입장이잖아요. 발행인 입장에 왔는데 저도 작가였을 때는 달랐는데 발행인의 입장에 오니까 이거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우리 작가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나왔을 때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음, 저거 내 아이디어인데 어쩌라고요? 아이디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이디어는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데 우리 그 황영심 작가님 실행력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음. 오, 그런가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요. 존경스럽고 아무나 1년 동안 계획한다고 책이 척척 나오는 못합니다. 절대 게 못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준비가 되어 못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 그리고 저는 괴로웠지만 우리 발행인 입장으로서의 저는 괴로웠지만 우리 작가님 입장으로 볼 때는 황영심 작가님처럼 일을 하셔야 호갱이 안 됩니다. 우리 어느 출판사에 책을 출판하시든 우리 황영심 작가님처럼 주도권을 쥐고 하셔야 호갱이 안 돼요. 그 말씀 아주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비틀을 놨거든요. 안 그러면 호갱이 됩니다. 호갱이 되고요. 아, 제가 우리 황영심 작가님하고 작업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또 그때 책을 7권을 동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7권을 동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황영심 작가님 너무 쿨하게 멋지게 작업해 주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할 건 주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 주장을 주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작업이. 저 출판사하고 작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출판사 차려서 내가 독립 출판할 거 아닌 다음에는 어차피 서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어느 선에서는 내가 끝까지 밀고 갈 걸 하는데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황영심 작가님. 오, 저도 몰랐던 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양반 보통 아니네. 제가 그렇습니다. 작업하면서 이 양반 보통 아니네 했는데 너무 멋지게 작업해 주셨고요. 쿨하게 정말 작업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멋진 작가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유, 감사드리다. 아닙니다. 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여기 사진 짝 중간이네.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되고 또 이렇게 발행자의 입장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작가님을 만남에 대해 소중한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이 책 한 권이 보람된 느낌이 들고요. 사진 하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사진 진짜 찍은 거 맞냐고 물어보셨다. 그게요. 왜냐하면 사진이 진짜 정감이 가고 글도 따뜻함을 느꼈겠지만 요 찰나의 요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 얘네들 이 책에 담아 놓은 이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식물의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서평하느냐고 했으면은 바로 그냥 제가 저희 그 톡방에도 아이고, 오픈방에도 서평자를 구합니다 했더니 잘 안 올리셨어. 이거 서평하는 분 몇 분 딱 골라주셨으면 이 책을 받았을 텐데 이게 책 한 권에 17,900원입니다. 그럼 할인 10% 하면은 거의 16,000 얼마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몇 분만. 이렇게 귀중한 책
사람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이런 우리 자연에서 저 이거 보면서 끼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 책을 꼭 사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숲에 대해서 관심 있고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좀 꽃 좀 알아 이러신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지금 뭐 1년 동안 책을 준비했지만 그 아까 야생초 얘기하셨잖아요. 저분은 내공이 벌써 10년 전부터 집안에 야생초를 키우셨던 분이세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북토크 뭐 오랜 시간 동안 다 모든 걸 쏟아낼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작가님의 어떤 이런 식물을 향한 이 고운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발행인으로서 그리고 권경민 우리 대표님 너무나 진솔한 이야기, 나 힘들었지만 이렇게 뭔가 그래 작가라면 저래야 돼 이런 마음을 또 뭉클뭉클하게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책을 또 이렇게 소중하게 내주신 우리 황영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북토크도 기꺼이 또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잘 자,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네네. 우리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음. 여기 채팅방에 와주신 선생님들께 제가 네. 우리 교보에서 네. 우리 이 책을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주시고 블로그에 짧게라도 아주 짧게라도 그냥 내가 구매했어요라고 인증샷을 남겨주시고 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0,000원씩 입금해 드릴게요. 어머, 그, 네? 10분, 10분, 10분? 아니, 10분. 뭐 하는 거지? 아이 진짜 우리 이벤트로. 전자책을 구매를 하고 네. 인증샷을 인증샷을 찍어서 찍어서 저희 오픈방에 올려도 됩니다. 여기 거의 저희 네. 아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방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10분한테 10,000원을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우, 무슨 일이? 그러면은 이거는 갑자기. 그 우리 구매값이 아니라 오히려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발행자님 왜 그러시나요? 네. 아, 우리 박사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표시를 드리기 그래서 위해서 감사하죠. 네. 어제 우리 작가님께서 인원을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인원이 들어온 건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랬어요. 신청하신 인원도 그렇고 절대 적은 인원 아니고요. 출발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응원하고요. 우리 또 저는 뭐 할인 몇 프로 해가지고 종이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손을 번쩍 들어주시나 했더니 세상에 우리 발행자님께서 전자책을 사서 인증샷 해주시면 또 돈을 주시겠다는 참 나 북토크 하면서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응원이에요, 응원. 한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서 진짜 하나의 책을 잉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각고에 굉장히 급하게 쓴 것 같지만 쓰고 났더니 내가 아프지 않았다 이런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해질 수 있고 잠을 제가 좀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12시는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글 쓰다가 보면 막 넘어간대. 그러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글 쓰다가 보면 밤을 정말 새게 되거든요. 자기가 해. 나 힘들어. 네, 힘드시죠? 언제 네. 맨날 그것만 털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발행자님께서 이렇게 또 소중한 또 말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뭐 기간은 우리 남궁 박사님께서 정하시면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네.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아도 안 좋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30일까지만 저도 거기 신경 쓰냐 너무 머리 아파. 그쵸. 예. 네네. 11월 30일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권경민 발행자님께 돈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인사를 얼굴을 제가 다 못 빼가지고 아유, 또 이게 또 한 분 한 분 또 챙기셔서 세심함. 그러니까 네. 다 지워버려가지고 없으시네. 이렇게 우리 여기 전세정님만 말씀 안 하셔 얼굴
아니, 또 잠깐 사자모를 이야기하자면, 응. 저기 천세정 이 작가님, 예, 좋아요, 작가님. 저분도 식물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아, 그러셔요. 근데 네네네.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하시고 끝낼까 합니다. 네, 식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작가님.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음소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나 집안의 식물을 사랑하고 있는 오. 사람입니다. 네, 그냥 반려식물 집사로 살고 있고요. 어, 아, 그냥 그러냐? 그 꽃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에 제가 감탄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지금 판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운중천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걸 네이버로 아무리 스마트 렌즈로 해도 얘가 이름을 못 잡을 때가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상한 이름의 꽃, 배불. 민망한 그 꽃도 저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치면 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 그걸 보고 도대체 얘가 뭐야 하면서 맨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니 저는 기억력이 많이 퇴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려진 꽃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저는 또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서울서 태어나서 완전히 서울서 살아서 이런 들꽃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하면서 아까 잠깐 분당 말씀하시길래 나도 분당 사는데 하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저도 한번 보고 또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못 봤던 이름을 몰라서 얘 뭐야 했던 그 많은 들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셔요. 그러면은 제가 알 수 있으면은 알려드리요. 네, 저희 오픈방에 올려주시면 바로 그냥 답변하시는 거죠? 네. 한 뭐야, 분만, 뭐가 되는 건가?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내가 네. 누군지 이제 화면을 다 키지 않으셔가지고. 여기 우리 한 박사님, 분만. 저 30초만 주시면 30초만? 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채팅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네. 네. 우리 권숙희 교수님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소희 작가님, 지금 비디오는 끄셨는데, 우리 남현정 작가님, 네. 조은순 작가님, 다 끄셔가지고 모르시고. 네네. 제가 너무 뵙고 싶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항상 이렇게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이라, 우리 이소희 작가님도 네. 계획하시는 일, 대박 나시리라고 제가 많이 믿고 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권경민 우리 발행자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원경님, 훅 발행님께서는 더 네. 멋져지셨어요. 더 아유, 멋있으셔. 왜 그러십니까? 이제 바쁜 일이 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네, 그런가요? 네. 요즘 오늘도 새벽 인기가 너무 4시까지. 많으셔요. 네. 예. 제가 노원에서 같이 그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분들이 아주 박수를 끝이 안 나고 끝까지 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인기 짱입니다, 요즘에. 잘 나가시고 계십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우리 권경민 작가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더불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라서 가능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늦은 밤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북토크를 또 준비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하나 쓰셔가지고 북토크 준비해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SMG.